안녕하세요. 토미의 정보세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보안 위협,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드론 보안 및 취약점, 추락 사고까지 누가, 왜,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 숨은 진실을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 영상 블로그에서는 글로벌 보안 이슈를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며 여러분의 보안 감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보안 세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의 보안 흐름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지금 토미의 정보 세상과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쿠팡 정보 유출, 중국인 탓 말아야. 한국은 보안 후진국, 국가 생존 차원서 보안 다뤄야 효율만 생각하며 보안을 비용으로 간주, 보안 전문가 실권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 무시해 1997년 외환위기 초래, 보안 소홀, 국가 존립 위협. AI 디지털 시대 보안은 이제 생명줄, 지킬 건 많아진 만큼 보안 투자를 중국인 직원 탓으로 돌리는데 명백한 기업 측 잘못이다. 북한 해커 소행이라고 하는데 막을 수 없는 기업 구조가 더 문제이다. 서버가 몇 대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이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침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업비트 해킹, 급기야 전 국민의 버금가는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등. 올 봄부터 우리 사회에 잇따라 기업정보 보안 사고가 터졌다.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 최고 전자정부를 자랑했지만 지난해 먹통이 되기도 했다. 많은 경우 원인을 중국이나 북한 측 해커들의 불법 행위로 치부한다. 보안 문제는 전문가 영역으로 간주되며 근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도둑질을 한 외부 세력을 비난하거나 전문가가 대책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을 끊는다. 그러다가 다시 또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피해 안 당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의 반응이다. 보안은 내 집 재산 지키는 일이다. 보안 전문가는 보안은 내 집 재산을 지키는 행위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기업들이 서버가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보안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정으로 치면 내 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 내 재산 내가 단속하지 않는데 도둑당한 뒤 누구 탓하면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보안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보안 중요성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인식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조선시대나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빼앗길 재물이 많지 않았다. 그러기에 대문 열어놓고 사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여기기도 했다. 아는 사람들만 살 때는 괜찮았다. 신경을 안 써도 되니 효율성도 높았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우리도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며 쌓아놓은 재물도 생겼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가 되며 데이터도 많이 생겼고 도둑들도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됐다. 국가 차원의 보안 의식도 과거에는 낮았다.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고 당하기만 했으니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이제는 나라가 국부도 충실해졌고 국제적으로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됐다. 전략을 세우고 정보전을 하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보안의 기본은 자산 식별이다. 기업의 경우 내 자산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다. 서버가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알아야 지킬 것 아닌가? 그런데 기업들이 해킹당한 뒤 하나 같이 하는 말이 너무 흩어져 있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엉겁결에 당했다고 억울하다는 듯 말한다. 훔쳐간 놈이 나쁘다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모든 것을 지키려다 보니 효율적 방어가 불가능하다. 전략과 전술 없이 보안 툴만 도입해 놓고 장비만 걸어두면 보안이 된다고 착각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글로벌 1997년 IMF 외환위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당시를 기억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 부재, 투명성 결여, 족벌 경영과 온정주의라는 낡은 관행이 빚어낸 참사였다. 당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 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27년이 지난 지금 한국 기업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보안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과거 IMF 사태를 초래했던 구조적 병폐와 똑같다. 보안 붕괴가 불러올 파국을 IMF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의 보안 붕괴는 금융 위기만큼 어쩌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2021년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미국 동부 연료 공급의 45%를 담당하는 송유관이 멈췄다.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단 하나의 보안 사고가 국가기관 산업을 마비시켰다. 같은 해 아일랜드 보건서비스가 랜섬웨어에 당했다. 병원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환자 치료가 중단됐으며 종이 차트로 돌아갔다. 복구에 수개월이 걸렸고 피해액만 수천억 원이 넘었다.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150개국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가 마비되고 르노 및 닛산 공장이 멈췄으며 페덱스와 도이치반 등 글로벌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IMF 외환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보안 붕괴는 금융은 물론 전력, 통신, 교통, 의료, 물류까지 모든 인프라를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 허수아비 보안 책임자, 거버넌스 자체가 기형. 한국 기업의 경우 정보 보안 최고 책임자의 직급이 낮다. 의사결정권자와 동급은 경우는 거의 없고 하위 부서이거나 심지어 임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SKT는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야 CISO를 CEO 직속으로 바꾸었다. 사고 이전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네트워크 부문장을 견제해야 할 CISO가 오히려 그 밑에 있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르다. 화웨이는 회장 산하보안위원회 아래 사장급 보안 책임자를 두고 전담 인력만 4,000명을 운영한다. 미국과 유럽 표준을 결합한 체계적 시스템 위에서 보안 책임자의 발언권이 존중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CISO가 CEO 직속으로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며 전 세계 3,500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를 운영한다. 보안을 제품 개발의 핵심 단계에 통합하는 시큐리티 디벨로프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운영하며 연간 보안 투자액만 수조 원에 달한다. 애플은 모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 설계해 보안 통제력을 극대화하며 보안 연구자들에게 최대 100만 달러의 버기 바운티를 제공해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한다. 구글 역시 CISO를 최고 경영진 수준으로 대우하며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내부자 위협까지 차단한다. 보안팀이 모든 엔지니어링 조직과 동등한 위치에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안을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보고 CEO가 직접 챙긴다. CISO는 CTO 및 CFO와 같은 C레벨이다. 의사결정권자의 한 명으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제도화돼 있다.
한국 기업은 기둥 없는 집을 짓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주춧돌 위에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사고 나면 로펌 고용 시스템은 그대로, 보안 사고가 일어난 뒤에 한국적 상황은 빠져나가기이다.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이나 전관을 영입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덮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소 잃고 변호사 고용하기다. 경영진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본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놓고도 매일 스캐닝하고 분석하는 운영은 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 IMF 때 재무 건전성을 무시하고 외형 성장만 추구했던 태도와 본질적으로 같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보안 사고를 조직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아마존은 2019년 캐피털원 해킹 사건 이후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를 전면 재설계했고, 페이스북은 2018년 정보 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최고 개인정보 책임자를 신설했다.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중국이나 북한 해커 탓을 한다. 외부 위협이 실제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문 열어놓고 도둑 탓하는 격이다. 국방에서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보 인식과 전략이듯, 보안에서도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인식과 조직 구조다. 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보안 제품만 사들이는 것은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고 무기만 드는 것과 같다. 미국 보안 기술 수준을 10이라 할 때 한국은 5 미만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인식 격차다. 정부도 문제다. 국가 차원의 보안 컨트롤 타워가 없다. 기업의 보안 책임자에 해당하는 국가적 직책이 없고,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네트워크와 정보 보호가 뒤섞여 있어 보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정부 자체가 전략 없이 전술만 다루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안보인프라보안국을 두고 국가사이버 보안을 총괄한다. 영국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보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은 국가사이버국이 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사이버 방어를 책임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보안 인식 결핍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일시적 분노로 끝이다. 내가 피해만 안 당했으면 된다는 식이다. 보안을 중시하는 기업을 선택하거나 보안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려는 의식은 없다. IMF 외환위기는 수개월에 걸쳐 징후가 나타났다. 외환 보유고 감소, 기업 부도 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 경고 신호가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한순간에 터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한다. 하지만 그만큼 디지털 의존도도 높다.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교통, 의료, 에너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망이 무너지면 IMF 때처럼 외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모든 일상이 멈춘다. 기업은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 조건으로 봐야 한다. 보안 책임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고 사고 후 무마가 아닌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처럼 CISO를 최고 경영진 수준으로 대우하고 보안을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계도 보안 연구를 하며 더욱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보안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의 보안 투자를 지원하고 보안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처럼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부터 보안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마다 다른 강력한 비밀번호 등 스스로의 디지털 열쇠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안을 소홀히 하는 기업을 걸러내고 정부에는 규제나 통제가 아닌 보안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쿠팡 사태가 보안 위기와 관련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경종이 되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드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